정부와 방산업계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공략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사우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인 MDL 기준 2km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철책 남쪽은 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육군 7공병여단 수룡대대가 강원도 인제 소양호 일대에서 창설 후 첫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동계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 능력과 대대 전투 수행 능력 완성을 목표로 전군 도하작전 지원 능력을 실질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방산업계가 중동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공략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우리 기업들이 참가하는데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효진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사우디 방산 시장은 올해 약 22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1년엔 41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부터 닷새간 리야드에서 열리는 사우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가해 중동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를 공식 방문해 사우디 국방부 및 국가방위부 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중동 지역 전시회 최초로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며 K방산의 위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업체들의 준비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한화는 역대 최대 규모로 통합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스스로 표적을 식별해 타격하는 차세대 핵심 전력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와 다목적 레이더를 세계 시장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사우디 맞춤형 K9A1 자주포와 차륜형 장갑차 타이군을 실물 전시하며 현지화 전략을 정조준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과 HD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사업이 눈길을 끕니다. 천궁2 수출로 신뢰를 쌓은 LIG 넥스원은 LSAM과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다층 방어 솔루션을 제시하며 무인 수상정 헬검3를 통해 첨단 무인 타격 능력을 과시합니다. 현대로템은 수소연료 전지 기반 무인 모빌리티 블랙베이를 앞세워 미래전장 기술을 선보이고, 카이는 KF-21을 중심으로 사우디의 항공산업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협력 모델을 제안합니다.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 의지와 우리 방산의 기술력이 만나는 리야드 현장에서 K방산이 새로운 수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가 6일 비무장지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인 MDL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철책 남쪽은 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2011년부터 계속 사항이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연초부터 실무선에서 DMZ 관리 현실화와 효율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에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관련 의제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와 한미안보협의회 등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한중 양국이 약 4년 만에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그간 중단됐던 서해상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 복원과 국방 교류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서해상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를 제안하는 한편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내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화상회의 이후 약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양국 군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상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전술토의를 했습니다. 진 합참의장은 전술토의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해빙기 이후 군사분계선 근접활동 재개와 침범 등 적의 도발 가능성이 늘 것이라 강조하면서 접적 지역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적이 도발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미래 경계작전 수행 개념에 대해 논의한 진 합참의장은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전구작전 수행 능력 구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병력 중심의 경계작전 개념에서 벗어나 유무인 복합 체계와 AI 기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미래 경계작전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얼음을 깨고 막힘없는 도하작전 지원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육군 수룡대대 장병들이 창설 2달여 만에 첫 혹한기 훈련에 나섰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소양호 위로 거대한 장비가 얼음을 가르며 전진합니다. 육군 7공병여단 수룡대대가 추위로 얼어붙은 강원도 인제 소양호 일대에서 창설 후 첫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창설된 수룡대대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자주도하 장비 수룡을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은 동계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 능력과 대대 전투 수행 능력 완성을 목표로 전군 도하작전 지원 능력을 실질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두껍게 얼어붙은 강 위에서는 수룡 장비가 빙글빙글 선회하며 얼음을 깨고 도하로를 확보합니다. 장병들은 밧줄을 잡아당기며 결빙된 수면 위에서 장비 접안을 유도하고 혹한 속에서도 도하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유도 인원이 빨강 파랑 수기를 흔들며 장비 진입을 통제하자 완성된 문교 위로 차륜형 장갑차가 탑승하고 얼음으로 둘러싸인 강을 가로질러 도하에 성공합니다. 지난해 임관하여 수룡대대 창설과 첫 혹한기 훈련 등 수룡대대의 역사적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한에도 거침없이 진격하는 수룡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수룡대대는 오는 2027년까지 수룡 장비 60여 대를 추가 전력화하고 예하 부대 창설을 통해 부대 완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한과 결빙, 동계 제한 사항을 넘어선 도하작전 능력 검증. 창설 첫 겨울을 맞은 수룡대대는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도하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36사단이 KTX 횡성역에서 폭탄 테러를 가정한 통합 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용하던 횡성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한 소방이 화재를 진압하고 보건소 신속 대응반은 환자를 후송합니다.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가 화생방 위험을 탐지하고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이 폭발물을 수색합니다. 폭탄 의심물체 발견. 폭발물 처리팀은 발견된 급조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폭파. 같은 시각 횡성군청의 드론에 수상한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무장한 테러범들을 육군과 공군 합동 군사경찰대가 제압하며 상황이 종료됩니다. 육군 36사단이 적의 내륙 침투와 폭탄 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통합방위 훈련의 모습입니다. 부대는 전평시 작전 계획 검증과 통합방위 태세 완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통합방위 훈련에서 육군과 공군, 유관기관 참가 전력 모두가 원팀이 되어 상황을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횡성대대는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훈련에는 36사단과 공군 8전비, 횡성군청, 경찰, 소방, 보건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해 유기적인 공조를 이뤘습니다. 저희 신속대응반은 대규모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될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처치 및 구조, 이송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실전 같은 통합방위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2신속 대응사단 용호여단이 경기 이천과 충남 계룡 일대에서 대규모 야간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여단 장병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UH-60 12대와 CH-47 3대가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일몰 이후 이천에서 헬기 탑승 후 출발해 계룡까지 138km를 공중 기동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항공기 탑승과 공중 기동, 재집결지 점령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며 협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실전적 공중 강습 능력을 키웠습니다. 부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5주 동안 진행하는 혹한기 훈련을 통해 항공기 탑승 이탈 훈련과 예행 연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 공정대대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을 활용해 올해 첫 정기 강화 훈련을 했습니다. 해병대 자체 항공전력으로 공정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낙하산을 착용하는 해병대 장병들. 상단 운반 손잡이 결속.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에 줄지어 오릅니다. 고도 1,500피트, 약 457m 상공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 공정대대가 5일 올해 첫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겨울철 혹한의 추위와 바닷바람을 극복하며 공정작전 수행 능력을 길렀습니다. 강화 이후엔 착륙지대 확보와 연결작전 등 국면별 훈련을 통해 전장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 대대는 안전한 훈련을 위해 훈련 전, 중, 후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상륙작전 전담 부대로서 임무 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정예 육군 장교로 성장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식도 마다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인데요. 군복부터 사격까지 모든 것이 처음인 이들의 훈련 현장을 이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넣어야 돼. 넣고 2번, 매듭 1번이 아니라 2번 매듭 지어주면 된다. 서툰 손놀림에 멈칫하자 선배생도가 옆에서 조용히 끈을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묶는 법을 짚어주며 동작을 바로잡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86기 예비생도 335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5주간 화랑 기초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엔 외국인 수탁생도 5명이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식도 치르기 전인 이들은 군 생활의 첫 훈련을 하나씩 마주합니다. 3학년 선배들은 기훈생도로서 예비생도들이 낯선 훈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비생도들은 이날 핵 및 화생방 공격에 대해 이론부터 실습, 장구류 사용법까지 선배생도의 시범을 보며 차근차근 익혀나갑니다. 선배생도로서 육사의 전통과 기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른 생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바로 옆 실내 훈련장에서는 실사격에 앞서 가상 사격 훈련 마스가 진행됩니다. 화면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표정만큼은 실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비생도들은 이 마스 훈련을 통해 생애 첫 실탄 사격 전 안전수칙과 사격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예비생도들은 교관의 설명에 따라 자세를 고치고 클리크를 수정합니다. 이어진 첫 실탄 사격. 짧은 구호가 사격장을 가릅니다. 긴장한 표정 속에 굳은 얼굴. 훈련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리고 총구 끝에서는 불꽃이 튑니다. 화랑 기초훈련은 민간인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관생도로서 첫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화랑 기초훈련은 국가 간 안보 간 헌법교육, 성인지 교육과 같이 이론 교육부터 사격, 20km 행군 등 실습 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격이 끝난 예비생도들은 표적지를 통해 자신의 자세와 조준 상태를 되짚어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력 단련과 전술훈련 등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예비생도들이 사관생도로서 기본 역량을 갖추게 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해군과 부산광역시가 6일 해양 국방 분야 AI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과 해양 분야에서 AI 관련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군 해병대 인공지능 전환 거점 확보와 K-해양 AI 벨트 연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합니다. 두 기관은 또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개발 과제 발굴과 기획, 사업화 추진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군병 721기가 5주간의 양성교육 훈련을 거쳐 명예로운 바다의 용사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진 기자입니다. 해군병들이 정모를 하늘 위로 흔들며 한껏 고조된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들과 군가를 부르며 수료의 기쁨을 나눕니다. 신병 721기 수료식, 721명의 정예 해군병들이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지난 5주간 찬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교육훈련을 이겨내고 해군의 일원으로 위풍당당 이 자리에선 늠름한 721기 해군병 여러분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월 5일 입영한 721기는 5주 동안 소형 고무보트 훈련과 전투수용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받고 올해 첫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수료자 중에는 쌍둥이 형제들도 동반 입대해 형제에서 전우가 되어 함께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킵니다. 이제 이란성 쌍둥이인데 저희 아이들은 항상 저희한테는 아이 같았던 친구들이 늠름한 군인으로 해군으로 수병으로 거듭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힘든 훈련소 생활을 견뎌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굳건하게 훌륭한 수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지 못하고 입대한 김태현 이병을 위해 학교에서 보내온 졸업장을 사령관이 직접 수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721기 해군병들은 교육사령부에야 학교에서 각자의 특기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각 부대로 배치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장병과 국민을 위한 군사사료의 길잡이, 고문원 해제집을 발간했습니다. 해제집은 한국군사사의 고문원과 동양군사사의 고문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각자료와 도표, 연표 등을 포함합니다. 해제집은 6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공개돼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로널드 클라크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군사혁신 추진 분야와 연합훈련에 대해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오는 5월 예정된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 정례 고위급 다자회의인 램팩을 계기로 영내 우방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66사단 전차대대가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전차사격훈련장에서 전차포 사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부대 이동을 시작으로 영점사격과 전차승무원 자격사격, 기관총 사격 순으로 진행됐으며 동계 전차포 사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사중 안전 확인 체계를 활용한 사격 전중 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니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높은 구름의 영향을 받겠으며 해상을 중심으로 강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서풍의 영향으로 전라와 충청, 서부 내륙으로도 눈이 날릴 수 있겠고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원주는 영하 1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사천은 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으며 해상과 전라 서해안을 지역을 중심으로 강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화요일 이후 크게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으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의 국방 조달 특임 장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K방산 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이는 가운데 우리 군은 잠수함 운용 현장을 공개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정부 인사들도 캐나다 특임 장관을 만나는 등 국가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K잠수함이 방산의 새 역사를 쓰길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